네, 마스터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10년물 국제금리가 지금 급등을 했어요. 네. 네, 너무 당연하게 2%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이제 기준금리가 네. 이제 높은 확률로 90% 이상대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네. 시사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계속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한다면은 항상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당연한 이제 원리 수순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근데 짚어 그죠. 주셨었잖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장 국채금리는 선반영이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팬데믹 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게 시장을 조정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한 문구가 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구냐면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핵심입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네.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차트를 매번 신세계에서 보여드리는데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하면서 네. 근데 생각보다 시장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크게 느껴지죠. 네.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 이제 코스피가 오늘 2,900선이 깨졌잖아요. 네. 2,800선까지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3,200선, 300선까지 도달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거시적인 환경 내에서 따진다면은 이제 미증시 포인트가 사실 7,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어요,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17,000 가까이 임금 붙다가 15,00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네. 엄청난 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조정에 불과한 거지, 사실.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쏠릴 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한 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금리가 상승할 때인데 그게 지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하는 게 사실상 애초에 5월에 인상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연준이 3월로 긴축을 조정함으로써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지금 엄청 안정화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물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BEI 수치예요. 우리 맨날 이제 CPI 얘기하잖아요. 지난달 물가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CPI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 CPI는 단순히 지난 후행성을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돼요. 시장이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은 앞으로에 대한 물가 예상률이에요. 그쵸. 그걸 보고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게 BEI예요. 10년에 대한 기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기대치 CPI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죠. BEI는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 증시가 변동 요인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코스피요? 증시 떨어지니까 떨어졌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증시 떨어져서 코스피가 하락했네요. 그죠? 미증시가 떨어져서 항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동이 되니까 커플링으로 맞물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시츄에이션,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미증시에 대한 전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집중적인 포인트를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왜냐?
이전까지는 안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따라갈 거예요. 라고 1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따라가죠. 미증시 무너지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미증시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보여드리죠.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증시에 대한 변화값, 추세값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뭔데?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보시면은 우선은 파랑색만 보겠습니다. 파랑색만. 파랑색만.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빨간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선이 여기 보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장 급등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1년치를 해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화면을 좀 넓게 사이즈를 늘려서 그러지 전일 1.6%에서 1.9%까지 치솟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 포인트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 선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선이 뭐예요? 우리가 물가 하잖아요. 이게 물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가예요. 파란색 선이. 자, 물가 더 치솟나요? 아닙니다. 안정화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화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금리 구하는 공식을 얘기를 했었죠. 실질금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밑에 초록색 선이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자, 명목금리 빼기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이에요. 자, 결국은 뭐냐? 빨간 선 빼기 파란 선이 초록선입니다. 이 빨간 선에서 수치값에서 파란색 선 빼면은 파란 선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죠. 밑에 있잖아요. 제로선에. 자, 근데요.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두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파란선 내려가죠, 여러분들. 빨간선 올라가죠. 자, 실질금리 상승합니다. 최근 증시 왜 떨어졌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여기 있네요. 자,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점점 이제 0으로 올라온다는 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예탁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탁 기준 관련해 갖고 이제 연동된 상품이 뭐가 있어요? 이제 국채, 다양한 안정성 펀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연 이자가 얼마나 안 되지만은, 그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내에서는 증시에 흐르던 위험 자산이 돈이 빠져나온 현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계속적으로 밑에서 맴돌아서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 이게 계속 밑에서 맴돌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당연한 경제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등값을 주네요. 그럼 반대로 거기에 쏠렸던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조정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뭐 국채라든지 그런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채랑 국채 금리가 원래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기준금리 상승이 되면은 네. 이제 국채에 대해서 수요도가 많다고 해갖고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정확하게 국채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 관련된 상품 안정성 예탁이라든가 저축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련 상품 관련 쪽으로. 상품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증시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거. 그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어, 현상. 네. 네. 이제 실질 금리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CPI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이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유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7년 만에 네네.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사실 이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네. 물가가 또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물가가 지금 상단에서 그나마 버티는 게 유가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반대로 얘기를 그렇군요. 하면. 네, 반대로 비중이 30%를 차지하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긴축에 대한 과정이 오히려 빠른 시도가 물가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증시가 빨리 다시 올라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길 바래. 이게 더 편해요. 지금 상황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급을 더 보고서 고려를 해야 되는 판단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저는 여기서 똑같은 멘트를 정확히 이 멘트를 1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코스피 3,400 5년 안에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박스 랠리로 들어간다고. 코스피 시장은 박스 랠리로. 근데 지금은요,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고 그걸 겪은 뒤에 박스 랠리로 이제는 장이 들어갈 거예요. 조만간 이제 저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점 나온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이제 차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오고 미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요인이 너무 보이는데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이제 예상하고, 그 다음에 박스 랠리 들어갈 때 그때부터 모멘텀 투자로 들어가야죠. 매크로 환경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박스 랠리로 들어가니까 투자 환경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가능성을 한번 내비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3천 잠시만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지를 받는 값이 이제 14,500포인트까지는 쉽게 무난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지지가. 자, 2차 지지는 13,500포인트까지도 열립니다. 자, 만약에 13,500포인트까지 빠졌다. 여러분들,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보세요. 최하단이 몇이에요? 7천이죠. 7천에서 지금 17,000까지 2배. 여러분들, 이게 미증시가 말이 이제 100%지 이거 엄청난 거시 환경이에요. 1년, 지금 보세요. 2년 안에 17,000포인트를 찍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말 솔직하게. 그대로 정말 기회의 장이었네요. 맞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14,000까지 빠진다고 해갖고 시장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웃긴 소리입니다. 네. 예. 이거요, 시장 건강한 조정이에요. 네. 건강한 조정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음. 실제 금리 상승할 땐 당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려요. 쉽게 14,500포인트까지는 지금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키포인트예요. 자, 잠시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네. 이제 코스피 상황이겠죠. 예.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저 지금
미증시와 커플링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상단이 굉장히 제한된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봉을 틀었어요. 아, 주봉인가요? 왜 주봉을 틀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 2008년 리먼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유동성에 대한 어떤 돈을 찍어내는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상승한 게 얼마만큼에 대해서 이제 하락 조정을 줬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보세요. 과거 2008년 때 800포인트였어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요. 코스피가 네. 정확히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같이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죠. 2008년 때. 자,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했냐면 20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을 했죠. 오. 네. 지금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뭐예요? 요 상승에 대한 비율 대비해서 네. 유동성에 대한 긴축을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비율로 조정이 들어갔냐, 예.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 과거랑 똑같은 매크로 구성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통화 정책을 펼치고 똑같은 어떤 돈을 다시 수거하는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단계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시장 상황은 2011년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 비율을 측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차트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 비율 관련해 갖고 제가 이것까지 다 체크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피보나치를 찍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 선이에요. 어떤 비율로 상승에 대비해 갖고 하락이 들어갔는지 보이시죠? 그럼 상승 대비 1평가라고 했을 때 0.6%까지 눌림을 줬거든요. 100 비중으로 했을 때 100이 올라갔다 가정했을 때 하락에 대한 비율이 0.6%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측정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수급이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라고서 가능성을 열었을 때 어디까지 열리나요, 회왕님? 일단은 2600까지는 빠지네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차트는 간단하게 정답이 나와요. 2600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똑같은 시장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제 어려운 얘기만 했으니까. 자, 왼쪽 네모칸이 뭐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돈을 막 찍어내는데 금리는 낮네. 저금리, 제로금리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계속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저금리 모멘텀이 나온다면 자본, 돈의 흐름의 이동이란 위험 자산에 투입이 되고 그 위험 자산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상승을 이끈 걸 이를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유동성 시장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2년간 기분 좋았잖아요. 코스피 뭐 4천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나돌 정도로. 그죠? 저는 그 얘기는 했거든요. 4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얘기 꺼내서도 안 돼요. 최근에 제가 두세 달 동안 계속 얘기 드린 건 3,400선? 이거 깨기 힘들 겁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작년 6월부터 시도했기 때문에 더 빠른 미국보다 발빠른 증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커플링이 들어가는데 미국까지 들어가는 상황 됐으니 조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율에 대한 하락이 0.6%까지 붙었는데 지금 0.6%까지 하락하게 되는 비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 해왕님 이거랑 비교를 합니까? 같은 매크로 환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매크로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가 투자에 대한 적합 시기가 앞으로 증시에서 열릴 거예요. 주식이요? 올라요. 오르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올라요. 저도 똑같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고점은 안 깨집니다. 이 다음에 대한 전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확한 답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네. 이걸 바꿔서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오늘 보여주신 그래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면 1월 FOMC가 또 열리잖아요. 네. 미 연준이 이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가장 좀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장에서는 1월 뭐 금리 인상 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들 좀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3회 인상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4회 인상도 예상을 하는 시선이 많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해답을 좀 드려야겠죠. 네, 사실 1월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1월에 금리 인상을 나서게 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요. 네, 채권을 아직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테이퍼링 이유입니다. 기간이죠. 테이퍼링이 언제 완료가 되냐면은 네, 3월에 완료가 되니까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완료가 안 됐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물가가 기하학적으로 올랐을 때 기하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BEI 수치 보여드렸잖아요. 네, 물가가 막 치솟나요, 이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었죠. 예,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3월 인상만 해도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내에서 굳이 연준이 테이퍼링이 종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1번입니다. 예, 자,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년 차트, 자, 이거 아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파랑선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다 지워볼게요. 네, 이게 지우는 게 일이라 여러분들. 네, 영어로 돼서 조금 저도 버벅거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파랑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랑선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정화에 들어가죠. 고점 찍고. 이게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에 대한 효과예요. 연준은요. CPI는 높게 나와요. CPI는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BI를 중요적으로 봐야죠. 앞으로 하방값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네.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네. 굳이 1월에 급발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1번을 포함하겠습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테이퍼링이 아직 진행 중이다. 테이퍼링이 종료돼야지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앙은행은 미리 시장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네,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나요? 회왕님? 3월에 합니다. 해요. 95% 시장이 거기서 수급이 쏠렸다는 건 이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반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다 가정하고 다른 걸 봐야 돼요. 그게 추세예요. 3월에 금리 인상하는지 연준의 회의록을 더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월 회의를 봐야지 3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의 메커니즘은 지금 95%를 찍고 있는데 1월 회의를 왜 봐요?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4회 가능성을 열린다.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다.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3회인지 4회인지 1년간 변화에 대한 최소 2분기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죠. 3회를 올릴지 4회를 할지에 대해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왜냐? 시장이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모멘텀을 6월까지 포착이 됐을 때 그때 3회 올리고 야 이거 한 번 더 올릴 필요가 있겠네라고 판단하면 연준이 생각이 바뀌겠죠. 그때 돼서. 그럼 미리 확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3회냐 4회냐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